안녕하세요. 성공에는 많은 범주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서만큼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칭할게요. 습관의 중요성은 아니까 부자들이 무슨 습관을 가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바로 볼게요. 부자들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을 내어서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목표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분을 참고해 볼게요.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봐요. 그 밖의 대부분의 것들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 말은 다른 것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정보들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목표를 세우면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보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지도 앱을 켜서 경로 탐색을 하죠. 삶의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면 경로 탐색을 했을 때처럼 그 목표로 가는 정보가 나타나요. 그럼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아무런 정보 없이 가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습관은 새로운 시야를 밝혀주고 더 쉽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노너라는 책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버타지 말며. 성공은 전념성이 있으며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영감을 얻고 나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들에게서 좋은 영향력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들을 값진 경험, 그들의 기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만 만나라.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이건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 3번째 법칙이에요. 책에서 이런 예시를 들어요. 하나같이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단결력까지 강한 팀원들이 목표를 향해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탁월한 팀을 맡고 있는 리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같이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단결력까지 강한 팀원들로 구성된 탁월한 팀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팀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적도 형편없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직원이 탁월한 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연구한 심리학 논문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도 분명하다고 해요. 문제의 직원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훌륭한 직원으로 거듭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결국 팀 전체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사가 문제 아동을 비교적 착한 소년들 모임에 억지로 끼워 넣으면 모임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고 비행 발생 비율이 올라가죠. 나의 원대한 꿈을 지지하는 내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겠죠. 내가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그들은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등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나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을 때 모두가 두려워서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양치기가 갑자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형제들은 양이냐 치라며 비아냥거렸어요. 당신은 다윗과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형제같이 냉소적이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지 마세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바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예요.
부자는 일찍 일어난다. 이건 진짜 많이 들었죠. 그리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루틴을 가진다로 해석해요. 정말 일찍 일어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의 구조를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미라클 모닝을 믿고 직접 해봤어요. 2달 정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저랑은 안 맞다는 게 결과였어요. 제 자신은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저녁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미라클 모닝을 하면 저녁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새벽 4시 반에 깨야 되는데 저녁 시간에 뭘 하겠어요? 자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력도 떨어지고 매사에 짜증도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 아시나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은 본인의 확고한 하루 패턴으로도 유명해요. 이 작가의 하루 루틴은 이렇습니다. 새벽 4시 기상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바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2시까지 무조건 글을 씁니다. 글이 잘 써지는 날이든 아니든 200자 원고지 20장 분량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매일 10km 달리기 혹은 수영을 하고 오후 9시까지,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취미 활동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이 루틴을 단순화해보면 일, 운동, 취미 이 3가지 요소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넣어준 거예요. 저도 이 작가의 루틴을 보고 다시 자극을 받아서 이번에는 미라클 모닝을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루틴을 직접 짜보자 결정했어요. 먼저 저녁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침 일찍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8시에 일어나기로 타협했어요. 그리고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동과 일이 아닌 것을 했어요. 아침밥을 먹고 책을 읽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강의를 듣고 점심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집중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일을 오전 시간에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는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에 사용했어요. 결론적으로 일의 효율이 훨씬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또 다른 루틴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침형 인간이다. 그럼 아침형 인간에게 맞는 루틴을 짜면 돼요. 내가 대학생이면 대학생에게 맞는 루틴을 짜면 되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에게 맞는 루틴을 짜면 되는 거고, 내가 프리랜서면 프리랜서에게 맞는 루틴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맞는 루틴을 짜는 게 맞는 거죠. 부자들은 일찍 일어난다라는 뜻은 그들의 하루가 구조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 청소를 하는 게 물리적 환경의 질서를 만드는 거라면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 하루를 계획하는 건 내면적 환경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동기부여, 그런 것도 다 일시적이잖아요. 내 의지로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없고 매일매일 동기부여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결국 답은 나에게 맞는 루틴을 세우고 계획된 하루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깊은 고민 없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에 따라 걷기만 하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스스로가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나 봐요.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본인의 삶에 지금 가장 맞는 루틴을 세워서 그 루틴에 본인을 맞춘 거죠.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옷만 입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것도 그들의 루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습관 3가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루틴을 만들고 주위에 나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주는 사람들만 뒀어요. 성공은 미분적이지 않다고 믿어요. 최선의 순간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그 돈을 순식간에 탕진했다는 건 흔한 얘기죠. 최선의 순간을 쌓으려면 습관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